챗 GPT. 그게 나와서 지금 야단이에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거 굶어 죽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즐거운 상대가 나타났다. 경쟁자가. 해운대 지나서 꽃피는 동백섬 해운대를 지나서 달맞이곡에서 바다로 무너지는 청사포 이렇게 되는 건데. 안녕하세요. 조수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인터뷰는 우리 빙동님들이 정말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섭외와 제작에 가장 큰 심혈을 기울인 그런 분인데요. 최백권 선생님입니다. 제가 뉴스를 진행할 때 마지막 인터뷰이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좀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면서 용기를 좀 잃고 있었던 시점이었는데 우리 최백권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큰 감동을 느꼈고 큰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다시 한번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도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조수빈 씨를 못 알아봤어요. 왜요? 저번에 뵀을 때는 정장을 네. 입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이가 좀 있어 보였는데 오늘은 보니까 20대로 바뀐 것 같아서 깜짝 놀라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선생님이 영원한 소년이시잖아요. 나이를 좀 맞추느라고. 소년과 소녀.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네. 낭만에 대하여 거기 한 대목이죠. 예. 반응이 참 좋죠. 어떻게 느끼세요? 그냥 제가 살아왔던 얘기들, 제가 살면서 느꼈던 얘기들, 뭐 그리고 노래에 대한 얘기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그런 얘기들 공감을 해주셨나 봐요. 어렵지 않게 쑥 네네. 읽히더라고요. 또 어렵게 쓰지도 못해요. 막 어려운 단어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편하게 노래하듯이 했는데 그게 반응이 꽤 좋네요. 그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선생님 앞에 있으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제가 너무 노래 못 부르죠. 노래 못 부르는 아이 열심히 연습했는데 거기 참 많은 구절이 나오는데 왜 하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라고 제목을 잡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지나간 시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지워져 버렸다. 나이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워져 버린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내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더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냥 딱 폈는데 덮지를 못했어요. 예. 소설가를 하셔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써보니까 네. 너무 재밌어서 네. 소설을 한번 또 써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그 영화 감독의 꿈을 꾸고 시나리오를 쓰는 게 있어요. 두 편이. 미사리라고 미사리에서 노래하는 가수의 얘기인데 그걸 이렇게 소설로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책을 한번 내보니까 네. 쉽게 안 돼요. 제 앨범이 한 20개가 넘어요. 그 중에서 알려진 건 한 5개, 6개밖에. 그래요? 저희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열 몇 개가 다 이제 묻혀버린 거죠. 청사포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네. 해운대 지나서 꽃피는 동백섬 해운대를 지나서 달맞이곡에서 바다로 무너지는 청사포 이렇게 되는 건데 린이 리메이크를 아주 멋지게 해서 조금 알려지겠는데 그 노래는 정말 야 내가 잘 만들었구나. 이건 대박이 나겠구나. 예. 전혀 안 알려져요. 그 뒤에 동생아라는 노래도 만들었어요. 꽃이 지는 날에는 한 살이라도 젊은 네가 울어라 뭐 이렇게 되는데 노래는 정말 잘 만들었구나.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은 게 아니고 어떤 기회를 못 얻었어요. 그 낭만에 대하여는 김수현 선생님의 목욕탕집 남자들 드라마에 나오면서 그런 좋은 기회를 얻었고 네. 그 두 곡은 지금 기회를 못 얻고 있어요. 아직. 예. 선생님 책에 나오는 노래에 팔자가 있다. 그 지금 이야기한 것도 팔자예요. 낭만에 대하여는 좋은 팔자의 노래예요. 청사포나 동생아라는 노래는 조수빈 TV에서 유명해질 겁니다. 빨리 검색해 주세요. 아주 해운대 지나서 꽃피는 동백섬 해운대를 지나서 이 책 제목이니까 낭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네. 팔자가 좋다고 표현하셨지만 노래를 그만하려고 간두려고 미국까지 갔다가 다시 또 들어오셨어요. 적고 네. 그래서 이건 잘 되겠다고 냈는데 처음에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드라마에 나오면서 예. 한 거죠. 낭만에 대하여라는 노래가 만들어놓고 한 사흘 뒤에 뭐 방송국에 갔는데 조영필 씨 음반을 제작했던 분을 만났어요. 네. 우연히 네. 이 앞에 거야
써놓은 곡 좀 있나? 좋은 노래 내놔라. 그래서 제가 그 좋은 곡이 하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만들게 됐죠. 근데 그분도 별로 이렇게 PR을 하거나 이런 그게 아니어서 한 1년 반 동안은 한 달에 한 20장, 15장 뭐 이렇게 팔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대단한 분이.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옵니다. 그 제작사 여직원이. 선생님 갑자기 앨범이 1000장이 주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루에. 예. 오. 그래서 이상해요. 딱 이래요. 그 직원. 제가 그 직원한테 아니 그게 뭐가 이상해 이제 정상이 되는 거지. 그랬어요. 이게 뭐지? 무슨 일이지?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어떤 드라마에 나온대요. 와이프한테 녹화를 했더라 했더니 와이프도 그걸 몰랐어요. 장용 선생님이 부르시잖아요. 막 나와서 노래를 부르신 거예요. 이야, 그게 추석이 되었는데 그 추석부터 그해 한 25만 장이 팔렸대요. 그걸 이제 찍느라고 동양의 직원들이 추석에 고향도 못 갈 겁니다. 짜릿한 순간이네요. 얘기만 들어도. 예, 신이 다 된 가수의 노래가 그래 팔리기는 힘들잖아요. 낭만대하의 팔자가 정말 피인 거죠. 팔자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앞으로 해볼 건데요. 네. 이번 책 팔자는 어떤가요? 노래가 아니라 책으로 대중을 만나신 거잖아요. 팔자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느낌이 다르신가요? 아, 책은 좀 달라요. 노래는 이 피부로 와요. 방송국에서 섭외가 뭐 들어오고 라디오 켜면 나오고. 예, 공연 요청이 막 들어오고 이러는데 책은 조용해요. 근데 5천 권을 찍었는데 다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재판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실감이 안 나요, 아직도. 나간다고 하더라. 남 얘기처럼. 예. 그래서 참 묘하다. 그런데 굉장히 힘들었던 건 북콘서트를 해달라. 아, 얼마나 그게 많이 너무너무 보시고 싶어 하시겠어요. 교보문고에서 하셨고, 했고 부산에서도 부산에서 했는데 하셨고. 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 예. 사인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쵸. 제 가수 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아, 오히려 했던 음반만 사인보다 때보다. 이번에 더 많이 했어요. 저는 제가 이번에 좀- 책 봤을 때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글도 글인데 직접 그리신 그림이 네, 들어가요. 저는 그냥 사실 뭐 취미 정도일 줄 알았거든요. 아, 예. 근데 그림이 진짜 거장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그림은 어릴 때부터 그렸고 시골에 가난했기 때문에 나무 가지를 주워가지고 맨 땅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저희 시대 때 라이파이란 만화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히트를 했어요. 라이파이가 김 박사님과 김 박사의 딸 제비왕가 제비호를 타고 라이파이가 줄을 타고 쫙 내려가서 노기여왕이라고 악의 무리 저부 쓰는 그 만화를 국민학교 3학년 때 만났는데 너무 빠져가지고 그 라이파이를 그리기 시작해요. 따라 그리고. 지금도 라이파이 금방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전학을 많이 다녔어요. 예. 어머님이 교편 생활을 하셔. 전학 가는데 가면 아이들이 텃세를 하잖아요. 그 잘못하면 왕따가 되니까. 라이파이 그려주면 아주 친해졌어요. 아이들이 참 순수했네요. 요새 뭐 그림 그려준다고. 뇌물이었죠. 네. 지금 라이파이 팬클럽이 있어요. 팬클럽에 처음에 들어갔어요. 선생님도 팬클럽 예. 있는데 선생님 누군가의 팬클럽이요? 팬클럽, 저는 팬클럽이 없어요. 그래도 팬클럽에 들어갔는데 재미있었던 건 첫 모임에서 라이파이처럼 두 권을 다 보내줘. 아, 다들. 두 권을 쓰고 딱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거 되게 재밌었어요. 그림을 어떻게 보면 노래보다 더 일찍 시작한 거네요. 훨씬요. 노래는 정말 못했어요. 저는 미술반이어서 이제 그때 상을 좀 받아서 네. 선생님들이 알았어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중학교 때까지 최동명이라는 아명을 썼어요. 본명은 최백호인데 이름이 너무 세다 해서. 중학교 때 음악 시간에 최철 선생님이라고 음악 선생님이 계셨는데 야 최돌메이 내 돌멩이. 미술실에 가 그림 그려 하고 진짜 미술실에 가서 혼자 그림 그렸어요. 그 정도로 음악은 전혀 취미도 없었고 노래를 너무 못 부르니까 부끄러워서 노래도 못했고 어릴 때도 목소리가 이랬나 봐요. 아, 어머님하고 누님들이 다 교편 생활을 하셔서 시골의 미술 선생님을 하겠지.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운명이 어느 날확 바뀌어서 사람 팔자 모르는 거네요. 몰라요. 제가 이렇게 선생님 뵈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요, 낭만 가게, 뭔가 이렇게 정처 없이 자유인, 김삿갓,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제가 책을 보고 너무 놀란 게, SBS 라디오를 15년 동안 진행하세요. 15년 이제 지났죠. 지각 한 번 한 적 없고, 장기 휴가 한 번 다녀온 적이 없으셨죠? 네. 처음에 저도 시작할 때는 이렇게 오래 할 줄은 몰랐어요. 제 성격이나 이런 게 못 해낼 거다라고 생각했고, 스카우트 한 분도 한 1년 뭐 이 정도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시간대에 하던 DJ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기타를 하시다가. 이미 싫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 반응이 좋았던 게 아니고 못 구한 거죠. 에이.
아, 정말이에요. 그 15년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말을 잘 하는 거예요. 제가 사투리 더 심하죠. 그때 정말 뜨듬뜨듬 하면서 했는데도 편안함을 느꼈는데. 아까 저희 아나운서들은 좀 매끄럽게 방송하는 맞아요. 예. 스타일이잖아요. 선생님 맞아요. 방송 들으면 약간 질그릇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바라도. 근데 라디오도 그렇고 노래도 그림도 네. 진짜 다 오래 하시잖아요. 네, 오래. 그 오래 하는 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진정성.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에 대한 진정성,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진정성, 내 이웃에 대한, 내 가족에 대한 세상 모든 일에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정성이 없이는 사람 관계가 오래 못 가요. 사람 관계를 오래 가져가지 못하면 그건 실패할 확률이 높죠. 조수빈 씨하고 저하고 관계. 지금 두 번째 만나지만 우리는 이미 처음부터 진정성으로 이렇게. 아니 저희가 그때 나름대로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라포가 네. 형성돼서 영상도 참 반응이 좋았고 아. 저도 되게 뭉클한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아, 이분은 되게 찐이다. 찐이라는 게 진이죠. 네, 진정성. 진정성.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제 앞에서는 동정민 앵커랑 김진 앵커 팬이라고만 하셨는데 우린 이미 처음부터 진정성으로 이렇게. 이 진정성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 저는 이분이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 왜냐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셔서 루틴이 확실하시더라고요. 네. 아침은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아침은 제가 조금만 작업하는 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피아노도 있고 기타도 있고 이젤, 하구도 있고 물감도 있고 거기서 한 2시간 길게는 한 3시간 놀죠. 거기서 곡을 많이 써요. 곡을 정말 많이 써요. 이게 지금 곡이 많아요. 이거 내 죽을 때까지 다 못 부르겠네. 그 AI 수준으로 만드시거든요. AI가 요즘 챗 GPT. 그게 나와서 지금 야단이에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우리 하냐. 굶어 죽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야, 아주 즐거운 상대가 나타났다. 경쟁자가. 그 친구들이 틀림없이 좋은 수준의 음악을 만들거든요. 우리도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 친구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군요. 그래서 아침 일어나셔서 챗 네. GPT 수준으로 만드시고 정말 많이 해요. 제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어쩌나. 아니 그래서 열심히 하는 일에는 타협이 없다. 내가 열심히 했으면 결과가 좀 모자라더라도 후회가 없죠. 네, 후회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아, 저도 무슨 일을 시작하거나 그만두거나 할 때 내가 열심히 했던 일은 결과가 안 좋아도 포기가 됐던 것 같아요. 포기가 안 될 때 괴롭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포기를 잘해야 돼요. 저는 가다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돌아서는 편이에요. 빨리 돌아서는 게 상처를 덜 있고 덜 손해를 봐요.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예술가는요, 이렇게 열심히 막 연습하는 게 아니라 약간 모차르트처럼 하는 그런 네. 작두를 타는 느낌이에요. 선생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표현을 했지만 나는 노래를 할 때 작두를 탄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네. 노래하는 무대에 서 있으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무아지경. 노래 가사도 없어요. 그냥 밴드의 음악을 듣고 거기에 빠져서 그냥 하는데 그게 신기한 게 노래 가사는 머리에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목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어쩌면 무당들이 작두를 탈 때 이런 느낌이 아닐까. 소울이 있으시구나. 저 말고 다 그래요, 가수들이. 어쩌면 그 작두 타는 느낌 때문에 계속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거의 46, 7년을 무명 시절까지 합치면 50년을 했는데 한 가지 일을 한 50년 하면 도가 트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도가 트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도 트일까 봐 걱정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순수함이 없어져요. 작두를 탄다는 게 돌을 튼다는 표현하고 네. 다른가요? 작두는 그 순간에 어떤 몰입하는. 도가 트인다는 거는 모든 데 완벽해진다는 거잖아요. 완벽해지면 재미가 없어요. AI가 굉장히 흥미로운 경쟁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건 그하고 같은 거예요. 그놈들은 완벽하잖아요. 인간이 가진 어떤 소박하고 순수한 면은 절대 표현할 수 없어요. 제 얘기를 좀 하자면은 전 작두를 탄다는 표현을 보고 조금 슬퍼졌어요. 왜요? 저가 뉴스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면 진짜 20년 가까이 했는데 네. 방송 중에 뉴스를 할 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남이 인정 안 하더라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게 진정성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 매일 그 직장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할 때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뜻인지를 새겨 듣는 사람은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 가보면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이 뭐 이야기하는 다 따로따로 얘기하고 안 듣는 경우도 있어요. 지방방송하고. 네. 심지어는
친구들하고 노래방 갔어. 가수가 노래하는데 저거 딴 얘기하고. 이거 찾고 있어. 노래 예약하고. 그래서 내가 노래하다. 야, 이것들아. 가수가 노래하는데 하고 이제 농담을 하고 하는데 들어줘. 아, 들어주는 거. 들어주고. 그 경지가 작두의 경지가 아닌가. 굳이 우리가 하는 게 예술이 아니더라도 아, 물론요. 그게 예술이 될 수 있다. 예. 뭐 예술이라는 게 따로 뭐 이런 가정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건 아니니까 누구나 모든 하시고 있는 일에 예술의 경지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43시에 올해. 그럼 알아요? 네. 아, 정말 43세 어떻게 이런 아름다움. 아니 근데 40이 넘어가면서 계속 좀 두렵더라고요. 내가 나이 드는 거에 대해서. 근데 제가 지난번 선생님 만났을 때 왜 좋았냐면 선생님이 저한테 나이 드는 용기를 갖게 하셨어요. 여든이 되어도 나는 이병전야를 부를 수 있다. 청년처럼. 젊은 시절에 한 호흡으로 부르던 대목을 두세 호흡으로 나눠 부르면 된다고 생각한다. 여든에는 여든의 호흡으로, 40에도. 예. 가수들이 참 그걸 못 참아내죠. 옛날에 한 호흡에 부르던 노래를 호흡이 답답하니까 두 번, 세 번 숨을 쉬니까 그게 참 답답하고. 나 늙었구나. 예, 참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 호흡에도 충분히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란 최백호에게 뭔가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저도 그렇죠. 사실 인간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패배감 같은 것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기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올라오고 뭔가 나는 이제 퇴장해줘야 될 것 같은. 특히 저희 여자 아나운서들은 좀 수명이 짧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많이 길어졌는데 네. 저 입사할 때만 해도 정말 30 넘으면 방송 앞에 서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제 생각은 네. 여성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30이 되고 40이 됐는데 자꾸 20대의 느낌으로 뭘 하려고 해요. 3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40대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자신은 모르는 거죠. 자신은 20대의 아름다움을 자꾸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43세 아름다움. 지금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저는 궁금한 게 제가 최백호 선생님 젊은 시절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우! 진짜 꽃미남. 이른이 되어보니까요. 젊은 시절 돌아보면 젊은 시절 어떤가요? 그리고 앞으로 또 89이 되실 거잖아요. 네. 앞으로의 나이듦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젊은 시절부터. 젊은 시절에는 네. 앞뒤도 몰랐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너무 후회되고. 그러니까 젊죠. 예. 당연히 그랬어야 되고 또.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특히 저는 70대에 들어오고 참 좋아졌어요. 어디 가면 전성기가 언제냐면 지금이라고 이야기를. 앨범도 얼마 전에 냈죠. 책도 냈죠. 그림 전시도 얼마 전에 했어요. 젊은 사람보다 전시도 더 좀. 예. 그게 70대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80대는 70대보다 더 좋은 시간들이 기다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나이 드는 게 기대가 된다면 그만큼 행복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나이 드는 게 조금 억울하긴 하지만 억울할 때도 있지만 남아있는 어쩔 수 없는 시간들이 거니까. 자꾸 이제 줄어든다는 게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 좋은 일들이 생긴다. 저는 이 사람의 마음에 자력이 있어서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면 좋은 일들이 끌려온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예. 젊은 분들이 이제 요즘 많이 힘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뭐 제 후배들도 너무 힘들어서 찾아오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나이 70이 넘으니까 그 지나간 일들이 야 그때 내가 왜 그렇게 괴로워하고 상처를 받았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70까지만 건강하게 버텨내라. 70까지 버텨라. 네. 그러면 틀림없이 이 힘든 순간들도 아름다운 그 추억으로 남게 될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매일매일을 감동받을 일을 찾아라. 그 오늘 하루 내가 뭐 친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다 감동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음식을 먹고 감동을 받는다든지 이런 감동받는 감정이 움직이는 그런 일을 한 건씩은 해야 된다. 밤에 누워가지고 가만 잘라고 보니까 오늘 감동을 하나도 못 받았다. 밖에 나가 네 집 앞에 담벼락 밑에 있는 풀이라도 한번 들여다봐라. 그거라도 한번 들여다보면 감동이 온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매일 감동을 받는 거리를 하나씩 만들어라. 일부러라도. 예, 의식적으로라도 만들어라. 감동이 없는 삶은 정말 참 무의미해요. 예. 제가 오늘 뭐 이 자리에서 모든 여자 관계를 다 밝히는 건 없지만 29에 부산 영도라는 곳에서 2대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2대. 내가 누구 아들인데